상품 구조는 인덱스드 유니버셜 라이프 그 말 그대로고요. 인덱스드는 뭔가 지수를 표방한다는 거예요. 인덱스니까 인덱스드 유니버셜 자유롭게라는 뜻이에요. 라이프니까 보험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다 이제 그 안에 상품에 딱 들어보면 전 이해가 바로 되는데, 설명드려보면 보험은 저축보험료가 있고 위험보험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뭐 분류하는데 뭐 어떤 보험 전문가들 아닌 사람이 어디 표 갖고 왔고 뭐 인보험이 어떻고 뭐가 막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축보험료로 나누는 거 두 가지. 다이너믹 프로덕트, 프리스케줄 프로덕트. 무슨 얘기냐면 사망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겠죠.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를 COI라고 불러요. Cost of Insurance. 여기 제가 보이는 COI라고 부르고, COI 그 늘어나가는 대로 위험보험료를 적용해 가는 거를 다이너믹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그 다이너믹 프로덕트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변액 유니버셜, 유니버셜 라이프 이런 것들이 다 다이너믹 프로덕트예요. 반면에 그 꾸준하게 쭉 올라가는 대로가 아니고 레벨로 하는 게 순보험료식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레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보험료, 우리나라는 레벨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고정식이죠. 그런 상품들은 다 프리스케줄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저축이 남겠죠. 저축보험료를 어떻게 하냐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예요. 링크드가 있고 넌 링크드가 있어요. 두 가지 상품. 링크드라는 표현은 뭐냐면 뭐하고 연결됐다는 거죠. 링크드는 고객이 알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링크드. 변액 유니버셜, 펀드 변경 다 고객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펀드만 수백 개 합쳐놓은 상품들이 있어요. ILAS인가 그런데 그 상품 같은 경우도 그 사망에 대한 거는 거의 하나도 없고 펀드만 수백 개라서 가입자가 펀드 수백 개를 알아서 얼로케이션 하는 거예요. 링크드 상품은 고객이 관리하는 거. 대표적인 것 자체가 변액 유니버셜, 넌 링크드는 고객은 링크가 안 된 거죠. 누가 관리하는 거냐면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배당보험. 그러면 이 IUL은 인덱스에 유니버셜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상품이냐? 링크드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은 다이너믹 프로덕트이면서 링크드 프로덕트예요. 위험보험료는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빼는 거고, 링크드는 고객이 알아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COI는 나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쭉 해서 이렇게 증가가 돼요. 증가가 되는 건 이제 알려드리는 게 나중에 얼마나 급등하는지도 보여드릴 건데, 두 번째 그 저축보험료에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인덱스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덱스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인덱스에 들어가는데 플로우 0%, 캡 10%라는 단어가 쓰는데, 캡이니 플로우는 이자에 쓰이는 용어거든요. 캡 10%라고 치면 10% 넘게 아니고 10%에서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모자 쓴다는 표현하죠. 플로우는 금리가 0%에서 더 밑으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채권 용어예요. 근데 이제 플로우 0%라는 거는 0% 미만으로는 안 빠진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 S&P 500에 투자가 되는데 그게 7%면 그냥 7% 그대로 저축 계정에 들어가요. 반면에 10%가 넘어가서 20%야. 20%면 캡이 어디에 씌워져 있어요? 모자가 10%에 씌워져 있으니까 20%가 아니라 10%만 계정에 들어가요. 또 반면에 플로 바닥이 0%야. 서브프라임 때 40%, 50% 반토막 났었죠, S&P가. 그럴 때 마이너스 40, 50%가 아니라 바닥이 0%니까 마이너스 40%를 차감하는 게 아니라 0%가 저축 계정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30%니 이렇게 되는 건 10%만 주고 마이너스 40%는 플로 0% 주고 0에서 10% 사이는 이익 난컷만큼 가져가고, 이게 이 인덱스란 뜻이에요. 근데 뭐든지 하나 개인을 얻은 게 있으면
바닥이 아무리 떨어져도 0%라고 했잖아요. 제한하는 게 뭔가 있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플로어를 0으로 만든다는 건 인덱스를 0으로 만든다는 거는 풋을 매수했다는 뜻이에요. 풋옵션을 매수해야 되는 거고, 이익을 제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콜을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풋을 매수할 때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가입자가. 그리고 이익을 제한한다는 거는 콜을 매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두 개의 옵션을 구성하는 거지만 하나는 비용을 내야 되는 거고요. 풋옵션을 매수해야 되니까 하나는 매수자예요. 하나는 콜을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자예요. 두 개의 플레이 안에 인덱스가 남게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풋옵션 매수 비용이 콜 매도 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는 만약에 횡보장에서 2, 3% 낮다 치면 2, 3%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풋 매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0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품 자체는 인덱스인데 7%, 8%, 9%로 꾸준하게 가는 거 하나 외에는 살아남을 제한이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가 지수라는 것 자체가 다운도 되고 업도 되고 크게 상승도 되는데 7%씩 계속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3% 갔어. 그럼 3% 한 해 S&P가 3% 올랐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옵션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겠죠. 옵션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COI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보험회사 사업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3% 이익이 났어도 마이너스겠죠. 만약에 7%, 8% 났어. 8% 인덱스가 수익이 났어도 옵션 비용 지불해야겠죠. COI 지불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사업비 지불해야겠죠. 보험회사 사업비는 보통 대기라고 해서 디퍼드 어퀴지션 코스트라고 표현하는데 10년, 15년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차감을 해요. 30% 났다고 쳐, 인덱스가. 인덱스가 30% 났다고 치면 30%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10%만 반영이 되죠. 10%만 반영이 되고 풋옵션 비용 나갔고 COI 차지 나가야 되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30%, 20% 이익 난 거는 이익을 더 버리고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이 이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해 7%에서 10% 정도 사이에 주식시장이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럴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을 처음에 2016년인가 제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런 상품을 한국에서 팔게 했다고 괌 왔다 그러고 저한테 제가 그때 피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 식힐 겸 워낙에 큰 사건을 당한 게 있어서 제가 그랬거든. 절대 이 상품 팔지 말라고. 제일 위험한 상품 웬만하면 팔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시 2019년에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몇 명 뽑았더니 그중에 4명이 죄다 아유에를 1년 넘게 팔고 있었던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 이 상품을 왜 팔았냐고. 그래서 제가 리서치를 꽤 해서 대체 상품 뭐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상품만큼은 정말 너무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생각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S&P가 5%에서 10% 사이에 60년 스테이 하지 않는 한 이 상품은 거의 다 실효됩니다. 그거를 뭐 게리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PTS나 뭐 타스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면 자 이렇게 되지 않냐 하고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못 돌리기 때문에 조금 이따 그것도 다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시뮬레이션 돌린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COI가 하나 기본적으로 계속 0% 정도로 얻었어요. 마이너스 장이나 뭐 한 3, 4% 있었어. 그럼 거의 마이너스 0%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COI가 나중에 급등을 해요. 보험료 낸 걸 운용을 해서 책임준비금이 늘어나게 해야 되는데 늘어나진 않은 상태에서 거의 0인 상태에서 점점 까먹다가 COI가 계속 늘어나. 사망보험료 해야 되는 거, 코스트 오브 인슈어런스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배당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 운영을 해서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COI가. 근데 초기에 책임부담금, 준비금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COI만 나중에 계속 늘어나니까 이 COI가
보세요. 40세에 0.137이던 게 60세 되면은 6배로 늘고요. 80세 되면 43배로 늘어요. 90세 되면 114배로 늘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입 설계서를 40세 기준으로 많이 만드는 게 40세까지는 크게 보험료가, 위험보험료가 안 오르는데 45세 정도 지나면 남녀 공이 되게 빨리 그렇게 늘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가급적 45세 전후에는 거의 다 드셔야 돼요. 이렇듯이 COI가 급격하게 50세 넘어가면 늘기 때문에 그 책임준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축보험료를 배당 보험은 운용을 잘해서 늘려놓는데 이 인덱스는 여차하면 빵빵빵빵을 몇 번 초기에 찍으면 나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품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주식시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7.75%를 뭐 가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쭉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주식시장이에요. S&P에 1970년대서부터 2010년도까지인데 제로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이었던 게 파란색 위고요. 빨간색 밑은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2008년도에 거의 한 40%에 육박한 마이너스 장을 겪었고 10% 넘었던 강세장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 강세장이 있었어요. 거의 한 3, 40년 동안에. 아주 큰 하락장은 몇 번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냐? 10% 넘어가는 강세장이 있거든 다 포기. 문제 하나. 문제 둘. 약세장, 아주 큰 약세장, 서브프라임 때 있었죠. 그 다음에 걸프 전인이 뭐니 그럴 때 좀 있었죠. 그래 롱텀 캐피탈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좀 있었죠. 닷컴 버블이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좀 있었어요. 저축 대부조합하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매번 풋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안 일어나면 그건 다 비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덱스 IUL 이 구조에서 이 가입자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주식시장이 5에서 10% 사이에 계속 머무는 게 가장 옵티마이즈한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한 해에 5에서 10% 계속 60년 향후 머무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건데 10년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꾸준히 머물 수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한 해에 30% 이익 난 거는 10%만 받고 마이너스 2, 3%도 안 난 거를 마이너스나 아니면 0% 한 3% 난 거를 막기 위해서 풋옵션은 계속 지불해야 되는 그 구조가 이 상품이란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체를 보여드리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S&P인데 2008년도에 크게 하락을 했죠. 근데 이걸 좀 짧게 축소를 해갖고 좀 본 건데 그냥 횡보장이라고 가상하고 그냥 5%에서 10%에서 5% 사이에 계속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그게 0% 사이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어렸다 치면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 강한 추세장에서는 10%만 먹고 나머지 20% 30% 같더라도 그거는 안 들어가. 강한 하락장에서는 막아주는 것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옵션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2008년도에 2000을 찍었고 지금도 뭐 2400밖에 안 되지만 3000 근저리 갔다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000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했어요. 이 7년을 2000에서 1900에서 2100 사이 왔다 갔다 요거죠. IUL을 이 인덱스를 적용을 하면 이때 가입했던 인덱스 가입자들은 다 나중에 실효돼요. 거의 다. 왜냐? 초기에 초기에 저축 계정에서 웬만한 자금을 불려 놓지 않는 한 나중에 COI가 늘어나기 때문에 50대쯤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다 실효나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상품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가입자 왜 악마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